러시아 재벌가 상속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강릉으로 떠났더니 완전히 인생이 바뀐 여성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가족을 등진 채 3년 동안 한국에서 새 삶을 살았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에바 아나톨리에바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넌 가문의 자산일 뿐이다. 당장 돌아와서 결혼해라라고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을 때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딸의 선택을 끝까지 반대했던 아버지는 결국 손주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땅을 떠나 한국에 온 그녀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변화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아버지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반대했던 러시아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에바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아나톨리에바입니다. 아니, 지금은 최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어떻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대저택에서 한국 강릉의 작은 카페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8살까지 저는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의 상속녀였습니다. 아버지 이반 아나톨리에프는 석유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업가였고 어머니 마리아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네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3층 대저택에서 살았는데 정원만 해도 축구장 3개 크기였고 하인들만 15명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매일 아침 7시에 개인 비서가 와서 하루 일정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전용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벤틀리를 타고 다녔고 옷은 모두 파리나 밀라노에서 주문 제작한 것들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차갑고 슬펐습니다. 제가 9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는 물론이고 피아노, 발레, 승마까지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루 스케줄이 새벽 6시 기상부터 밤 10시까지 빼곡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개인 트레이너와 요가를 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8시부터 11시까지는 언어 수업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피아노 레슨이 2시간, 그 다음엔 발레 수업이 2시간, 저녁 식사 후에는 승마나 테니스 레슨이 있었어요.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다음날 수업 예습 시간이었습니다. 에바, 넌 우리 가문의 얼굴이다. 완벽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시간 낭비라며 허락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고 싶어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15살 때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비즈니스 매너를 배워라.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그런 유치한 아이들이 아니다. 그때부터 또래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심지어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는 석유 사업을 하는 다른 집안의 아들 알렉세이와 약혼까지 정해놓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반항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정말 차가웠어요. 사랑. 그런 건 사치다. 넌 가문의 자산일 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후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한 걸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강한 걸 찾게 되었습니다. 우울증도 찾아왔고 의사는 항우울제까지 처방했어요. 25살에 벌써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비싼 옷, 우아한 자세. 하지만 그 안에는 텅 빈 제가 있었습니다. 사교 파티에 가서도 가면을 쓴 것처럼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울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단 하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시절 만난 친구 윤이었어요. 윤이는 러시아에 친척이 있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여학생이었습니다. 처음 윤이를 만난 건 대학 도서관에서였어요. 러시아어 책을 읽으며 끙끙대고 있는 동양인 여학생을 보고 다가가서 도와줬죠. 그때 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윤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었습니다.
윤희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아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진짜 마음을 궁금해했습니다. 에바, 넌 항상 슬퍼 보여.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윤희만이 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봐주었어요. 함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윤희는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에바는 정말 뭘 하고 싶어? 아버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말이야.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22살이 되도록 아무도 제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요. 특히 윤희가 고향 이야기를 할 때면 제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윤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고향은 강릉이라는 곳인데 동해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에 일출을 보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정겨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거든요. 윤희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이 오면 항상 맛있는 걸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주시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셔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곳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과는 다른 따뜻한 바다와 정겨운 사람들이 있는 곳.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윤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에바, 언젠가 꼭 한국에 놀러와. 동해 바다를 보여줄게. 그리고 진짜 자유로운 삶이 뭔지 알려줄게.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26살이 되자 아버지는 결혼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알렉세이와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라고 했죠. 알렉세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일 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있어도 가슴이 뛰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오페라를 보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세이는 주로 사업 이야기나 사교계 소식을 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28살 생일날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알렉세이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에바, 넌 가문의 자산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역할은 가문을 위해 좋은 결혼을 하는 것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가족에게조차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내바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아가면 진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윤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자유로운 삶이 뭔지 알려줄게.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옥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답이 윤희가 말했던 그곳, 강릉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만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윤희가 준 연락처, 그리고 어머니가 주셨던 목걸이. 그게 전부였어요.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가방 하나에 의지한 채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고 며칠 지내봤는데 생각보다 답답했어요. 물론 러시아와는 다른 활기찬 도시였지만 여전히 빌딩들이 저를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을 돌아다녀도 뭔가 제가 찾던 그 따뜻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함과 비슷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때 문득 윤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해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강릉에서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끊고 강릉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푸른 산들과 작은 마을들이 러시아의 차가운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릉역에 내렸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 서 있었는데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윤희가 말했던 그 바다가 정말 여기 있구나 싶었거든요. 숙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다가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 블루하버라고 적혀 있었는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젖은 몸으로 들어가기가 좀 미안했지만 너무 춥고 배고파서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아담하고 포근했어요. 바다를 테마로 한 소품들과 따뜻한 조명이 마치 집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벽에는 강릉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책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남자가 저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많이 져주셨네요. 따뜻한 걸 드릴게요. 그가 바로 최강현이었어요. 34살의 단정한 외모에 친근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눈가에 웃음 주름이 있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와서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니까 강현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외국분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사실 저는 윤희와 친해지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었어요. 기초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한국어 조금만 할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구나. 멀리서 오셨는데 강릉이 어떠세요? 강현 씨는 제가 말을 더듬어도 끝까지 기다려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쉬운 말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강현 씨가 내어준 건 대게 된장국이었어요.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얼어붙은 제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강릉 바다에서 잡은 대게로 끓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레시피거든요. 강현 씨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잤는데 정말 오랜만에 푹 잠들었어요. 바다 소리가 들려와서 그런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를 더 구해보려고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블루하버에 다시 들렀어요. 어제 그 러시아 분이시네요. 잘 주무셨어요? 강현 씨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대부분 저를 기억하는 건 제 신분 때문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숙소를 구하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블루하버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강현 씨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휴대폰 번역 앱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몸짓으로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계속 러시아 분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서요. 에바예요. 에바, 아나톨리에바. 에바. 한국 이름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하은 씨 어때요? 그때부터 강현 씨는 저를 하은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거였습니다. 하은 씨는 러시아에서 뭘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강현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은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우리 카페에서 도움 좀 줄 수 있어요? 간단한 일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게 기뻤거든요. 처음에는 컵 닦기, 테이블 정리 같은 간단한 일만 했어요. 손님들과는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늘 격식을 차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강현 씨가 재료를 준비하느라 바쁠 때 제가 러시아 디저트를 만들어 봤어요. 시르니키라는 코티지 치즈 팬케이크였는데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가 좋아해서 열심히 배웠던 요리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는데요. 강현 씨가 시르니키를 먹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전통 디저트예요. 시르니키. 우와, 하은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우리 카페 메뉴에 올려도 될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할러 퓨전 디저트였어요. 시르니키에 강릉 딸기를 올리고 바라빌라라는 러시아 잼에 강릉 꿀을 섞어서 만든 디저트들이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는데 강릉에서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강현 씨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요일마다 강릉 곳곳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먹고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현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저는 휴대폰으로 번역하며 이해했어요. 경포해변에서는 모래성을 쌓아보기도 했고 소금강에서는 기암괴석을 구경했습니다. 안반대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본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하은 씨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뻐요. 강현 씨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싶었습니다. 정동진의 기차를 타고 간 날도 기억에 남아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정동진역에서 내려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은 씨, 러시아 생활 그립지 않아요? 전혀요. 여기가 제 진짜 집 같아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니까 강현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2달이 지나면서 저희 할러 퓨전 디저트는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러 맛보러 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제가 만든 보로샤라는 러시아식 크림케이크에 강릉 오죽순을 넣은 디저트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러시아에서 온 한 사람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을 한 남자였는데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는 거요. 에바 양.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행복했던 시간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에바 양.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을 한 남자가 카페에 서 있었는데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비서 니콜라이라는 거요. 강현 씨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님께서 직접 사람을 풀어서 찾으셨습니다. 이미 3달이 지났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니콜라이는 러시아어로 차갑게 말했어요. 강현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무슨 일이에요? 아는 분이세요? 강현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강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니콜라이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강현 씨와 함께 카페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가 러시아 부유한 가문의 상속녀라는 것,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친 것,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사람을 보낸 것까지요. 강현 씨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은 씨, 아니 에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니콜라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에바 양,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버님과 화상통화를 하겠습니다. 니콜라이가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에바, 정말 실망스럽다. 3달 동안 나를 속였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여기서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행복. 그런 시시한 감정 때문에 가문을 버리겠다는 거냐? 알렉세이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돌아와라. 아버지, 저는 알렉세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강현 씨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현입니다. 하은 씨를, 에바를 정말 사랑합니다. 강현 씨의 서툰 영어를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에바, 정신 차려라. 그 남자가 너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그런 초라한 삶을 살겠다는 거냐?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말이에요. 아버지, 돈도 명예도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여기선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이 살아있고 웃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가문과의 연을 완전히 끊겠다. 상속권도 모두 포기하는 거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화면 속 아버지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바,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느냐? 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하은으로 살겠어요. 영상통화가 끊어진 후 니콜라이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바 양,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버님은 진심이세요. 저도 진심이에요. 니콜라이,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언젠가 제 선택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니콜라이가 떠난 후 강현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은아, 정말 괜찮아. 후회하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현 씨는 제 과거를 모두 알게 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강현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하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반지도 없고 화려한 프로포즈도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따뜻한 사람과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결혼 준비는 정말 소박했어요. 강현 씨의 부모님도 처음엔 외국인인 제가 걱정되셨지만 저를 직접 만나보신 후에는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은아, 우리 아들이 정말 달라졌어. 너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강현 씨 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릉 해변에서 작은 규모로 치렀어요. 윤희도 한국에서 달려와 축하해 주었고 카페 단골 손님들도 모두 와주셨습니다. 러시아의 화려한 사교계 파티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진심 어린 축복들이 훨씬 따뜻했어요.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정식으로 최하은이 되었습니다. 블루아버도 저희 부부가 함께 운영하게 되었고 할러 퓨전 디저트는 강릉의 명물이 되었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바다 시르니키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강릉 해변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만든 시르니키에 동해안 꿀과 딸기를 올린 디저트였거든요. 한국과 러시아의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디저트였어요. 1년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강현 씨와 함께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강현 씨가 제 배에 대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을 처음 안아봤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민준으로 지었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에는 민첩하고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끔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연락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첫 돌잔치를 준비할 때였어요. 카페에서 작은 돌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가 니콜라이였어요. 에바 양. 아니 하은 씨.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듣는 니콜라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웠습니다. 니콜라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께서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세요. 정말 놀라운 말이었어요. 1년 전에 연을 끊겠다고 했던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한 거였거든요. 정말요? 네. 아버님께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정말 많이 후회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쩌면 제가 떠난 후 아버지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강현 씨와 상의한 후 저희는 부모님을 민준이 돌잔치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민준이 돌잔치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 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1년 반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거든요. 게이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신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지셨고 어머니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 대신 소박한 옷차림이셨어요. 에바,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아예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저도 울컥했지만 강현 씨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어서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현입니다. 하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강현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차갑게 무시하셨을 텐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강릉까지 가는 차 안에서는 서로 어색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셨고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강현 씨만 열심히 한국의 이것저것을 영어로 설명해 드렸어요. 블루하버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카페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생각보다 아늑하구나. 바다도 정말 아름답고. 네. 저희가 직접 꾸민 거예요. 여기서 하은이와 처음 만났어요. 강현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니까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일했구나. 정말 예쁜 카페네요. 그때 민준이를 처음 보시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손주를 안아보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내 손주구나.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아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민준이를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왔단다. 우리 예쁜 손주야.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까르르 웃으면서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려고 했거든요. 첫날 저녁은 강현 씨가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갈치조림, 된장찌개, 김치전 같은 전통 음식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이 음식들이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강현 씨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설명하니까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강현 씨가 직접 요리를 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하은이도 이제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에바. 아니 하은아. 정말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부모님께 새로운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문진항으로 모셨어요.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한 시장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신기해하셨거든요. 이렇게 싱싱한 생선들이 바로 바다에서 잡혀온 거구나. 정말 신선해 보인다. 시장 아주머니가 부모님께 갓 잡은 대게를 보여드리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어머니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네.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다니. 그 다음에는 하슬라 아트월드에 모셨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각공원에서 예술 작품들을 구경하시면서 부모님이 완전히 매료되셨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예술 공간이 있다니. 바다와 예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아버지가 한 조각상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그 작품은 가족을 형상화한 조각이었는데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강문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모래사장을 걸었는데 민준이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까르르 웃어서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바다를 좋아하는구나. 할아버지처럼 바다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민준이 손을 잡고 모래를 만지게 해주시니까 민준이가 신기한 듯 모래를 움켜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내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 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셨거든. 어머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이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싶어.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셋째 날에는 송정해변과 사근진해변을 구경하러 갔어요. 특히 송정해변의 솔밭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부모님이 정말 편안해 하셨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다. 러시아에서는 늘 바쁘기만 했는데 아버지가 민준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평생 일만 하시던 분이 손주와 이렇게 놀아주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참 소리축음기 에디슨 과학박물관에도 갔는데 부모님이 옛날 축음기들을 보시면서 추억에 잠기셨어요. 우리가 젊을 때도 이런 축음기로 음악을 들었지. 그때가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의 연애 시절 이야기, 제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요. 넷째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부모님께는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기차에서 바다를 보면서 가는 게 이렇게 낭만적일 줄 몰랐어. 정동진에서 해가 뜨는 순간 부모님이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 내가 왜 이곳을 택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돼. 그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해주셨어요. 하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구나. 아버지, 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 너 없는 집은 정말 의미가 없더라. 돈도 명예도 가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진심을 털어놓으시는 거였거든요. 강현 씨도 정말 좋은 사람 같다.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손주까지 키우고 있으니 할 말이 없구나. 돌잔치 날은 정말 완벽했어요. 카페를 예쁘게 꾸미고 할러 퓨전 디저트들을 준비했어요. 부모님도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해 주셨고 강현 씨 부모님도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민준이가 돌잡이를 할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청진기를 잡았거든요. 우리 민준이 의사 될 것 같네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했어. 민준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구나. 파티가 끝나고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할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우리가 1년에 2번씩은 한국에 올게. 그리고 너희도 가끔 러시아에 놀러와. 민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나라를 알아야 하잖아.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강현 씨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셨어요. 강현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하은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헤어지는 거였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 그럴게. 우리 손주 자주 보고 싶어. 부모님이 떠나신 후 강현 씨와 함께 블루하버로 돌아왔어요. 민준이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강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혀요. 내가 찾던 건 부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진짜 제 집이라는 걸 확신해요. 지금 민준이는 3살이 되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화상통화로 자주 대화해요. 부모님도 약속대로 1년에 2번씩 한국에 오시고 저희도 작년에 러시아에 다녀왔어요. 블루하버는 이제 강릉의 명소가 되었어요. 할러문화 교류의 상징 같은 곳이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네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강현 씨와 저는 이제 2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딸일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름은 서연으로 지으려고 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연결된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가끔 예전 러시아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없었더라고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진짜 내가 원하는 삶,
진짜 행복이요. 지금 저는 매일 새벽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강현 씨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민준이와 뱃속 서연이를 생각하며 행복해해요. 돈은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요. 엄마, 바다 예뻐요. 민준이가 바다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을 때 저는 확신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거려. 이곳 강릉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제가 찾던 진짜 행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